자, 비트코인이 갑작스럽게 엄청나게 상승을 해주면서 다시 한번 만불 위로 올라왔습니다. 지금 현재 가격은 1148불. 자, 이런 맛에 비트코인 투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쥐도 새도 모르게 그냥 가격을 팡팡 쳐 올려버리죠. 자,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서 보셔야 할 점이 또 한 가지가 있는데요. 도미넌스가 오히려 줄고 있다는 거, 63.2%밖에 안 됩니다. 한마디로 알트코인들이 널뛰기를 할 수 있는 공간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겠죠. 그동안에 시총이 큰 알트코인들이 널뛰기를 했었는데 최근에는 좀 더 작은 시총들 많이 상승하고 있는 모습들 보여주고 있고요. 계속해서 분위기가 좋은 암호화폐 시장, 이대로 2020년 말까지 쭉 달려가길 바라보면서 오늘 영상 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국내 소식으로 하나은행이 블록체인으로 고려대학교 학생증 카드를 발급하게 됐다는 소식 나오게 되었고요. 다음은 북한 소식입니다. 미국의 보안업체인 Recorded Future의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3년 사이에 북한의 인터넷 사용 비율이 300% 이상 증가를 했는데요. 이들이 인터넷으로 뭘 하고 있느냐? 지금 암호화폐를 채굴하고 있다고 합니다. 비트코인, 라이트코인, 모네로 등 암호화폐를 채굴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해킹도 정말 열심히 하고 있죠. 여러가지 제재에다가 돈이 궁하니까 암호화폐 채굴로 그런 부분들을 충당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특히 2019년 5월 들어서 북한의 모네로 채굴 같은 경우는 전년 대비 10배나 늘었다고 하네요. 그리고 북한의 바로 옆 동네 중국에서 시작된 거대한 스캠 플러스 토큰 같은 경우는 최근에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가자 다시 한번 그들이 사기를 쳐서 모은 12,000개의 비트코인을 움직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좀 올라가니까 이거 믹싱 해가지고 팔아먹으려고 하는 것 같죠? 중국 당국에서 이런 일도 좀 잡아드렸으면 좋겠고요. 마찬가지로 해킹에 관련된 소식이 또 한 가지가 있는데 블록체인 전문 보안업체 사이퍼트레이스가 이야기를 하기를 이 작년 같은 경우 해커의 공격에 의한 암호화폐 및 투자자들의 손실은 감소했는데 반면에 내부자 소행 암호화폐 도난 사례가 늘면서 손실액이 2018년 대비 160% 오히려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 거래소마다 먹튀하는 것도 여기 해당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작은 거래소들 같은 경우는 갑자기 CEO가 키를 들고 사라지는 등 그런 사건들이 여러 차례가 발생을 해뒀습니다. 언제나 여러분들의 암호화폐는 최대한 안전하게 관리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것을 위해서 메이저 거래소 사용, 그리고 암호화폐 하드웨어 지갑, 장투자분들께는 필수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전달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다음은 미국 관련된 소식이 있습니다. 연방준비제도 의장이죠. 제롬 파웰은 디지털 달러 추진을 서두를 이유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공식적으로 디지털 달러의 개발이나 발행을 위한 작업에는 착수하고 있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최근에 여러 의원들이 디지털 달러를 만드는 데 착수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이제 동의하지 않고 있는 모습이죠. 또한 연준 의장뿐만 아니라 재무부 장관 역시 의견을 같이 하고 있다라고 해가지고 당분간 미국의 디지털 달러 발행은 기대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 자, 또한 트럼프 정부가 2021년도 예산 교서를 발표하면서 암호화폐 감시를 강화하기 위해서 시크릿 서비스를 재무부 관할하에 두도록 조직을 재편성하는 방안을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이 개편안을 통해서 암호화폐와 금융시장과 관련된 범죄 행위를 조사하는 데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한마디로 이제 재무부의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 권한을 강화하는 것이다 라고 많은 사람들은 풀이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개편을 통해서 암호화폐 규제 고삐를 당기는 것이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것이 비트코인 성장에 어떤 식으로 영향을 끼치게 될지는 모르겠으나 범죄적인 부분만 단속을 하게 된다라면 나쁘진 않을 것 같기도 한데요. 이 재무부가 암호화폐에 관련된 권한을 더 많이 갖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이 재무부가 싫어하는 리브라 같은 경우는 그냥 뭐 거의 망한 것이 아닌가, 이 굉장히 곤란에 처하게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미국 버몬트 주 당국이 블록체인 기반 대마 서플라이, 대마초죠, 서플라이 체인 관리 스타트업인 트레이스와 파트너십을 체결했다라고 합니다. 이는 이더리움 기반 솔루션이고요. 이 대마초 유통 및 관리의 기술을 도입하겠다라는 방침입니다. 이 추적도 하는 거죠. 이 대마초 역시 원산지나 신선도를 따지게 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고요. 그 다음 소식으로 이더리움 재단 컨센서스에서 이더리움 토큰 투기 방지 솔루션을 출시합니다. 이름은 액티베이트라고 되어 있고요. 액티베이트는 유틸리티 토큰의 구매, 거래, 사용에 대한 표준을 설정해서 토큰이 투기가 아닌 발행 의도에 맞게 사용되도록 제한한다라는 설명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헤다라 해시그래프가 한꺼번에 65% 급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었는데요. 이유는 바로 구글 클라우드와의 파트너십 때문이다 라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구글 클라우드 측 개발자 대변인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헤데라가 현재까지 성취한 모든 성과에 영감을 받았으며 분산 원전 기술이 지원할 수 있는 인프라와 기술 제공을 기대하고 있다라고 좋은 평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이 코인에 투자하셨던 분들 축하드린다는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다음 소식, 이오스의 소셜미디어 플랫폼이죠. 보이스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첫 번째로 베타 서비스를 시작하게 될 것인데요. 이후에 점차 영어권 그리고 전 세계로 서비스 범위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비트코인 SB에 관련된 또 짧은 소식이 있는데요. 비트코인 SB가 최근에 하드포크를 실행을 했죠. 이 제네시스 하드포크라고 불리는데 이 하드포크 같은 경우는 사실상 체인을 비트코인 초기 버전으로 복귀를 시키는 다운그레이드였다라고 암호화폐 지불 시스템 개발업체인 드래곤 인더스트리의 벤 펠트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문제는 이 다운그레이드 하드포크 후에 현재 250개의 노드들만이 네트워크에서 운영이 되고 네트워크 보안에 사용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밖에 80개에서 85개의 노드들은 자체적으로 새로운 체인을 시작했고 다른 30여 개의 노드들은 하드포크 과정을 미처 따라오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참고로 1년 전만 해도 비트코인 SB 노드 숫자는 636개였었다라고 하네요. 그래서 이 하드포크 과정에서 여러가지 문제가 있었다라고 그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것에 기반한 비트코인 SB의 실질적인 가격은 24달러가 아닌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자, 아무튼 참고로 이런 기사가 있어가지고 공유를 해보고요. 자, 그 다음에 암호화폐 거래소 폴로니엑스에서 소프트웨어 문제로 12분간의 거래 내역들이 취소되는 사태가 발생을 했었습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그 과정 속에서 돈을 엄청나게 벌었을 사람들, 잃었을 사람들의 기록들이 전부 다 사라지게 된다는 것인데요. 뭐 한마디로 미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서클이 보유하고 있었을 때는 이런 일이 전혀 없었는데 이제 팔고 나서 이런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굉장히 난감한 그런 상황이네요. 자, 과연 그들은 이 문제를 어떤 식으로 해결을 하게 될지, 피해를 어떤 식으로 보상하게 될지 그런 부분들이 주목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쉬어가는 시간 영상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이 사람 묘기를 부리는데요. 영상을 한번 끝까지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멋지죠? 암호화폐 시장에 뛰어들어가지고 실패한 듯 했다가 비트코인으로 대박난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그리는 것은 아니겠죠. 헛소리였고요. 다음 소식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암호화폐 결제를 도와주고 있는 비투페이가 이번에 POS 결제 업체인 포인트와 파트너십을 체결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비투페이는 앞으로 온라인뿐만 아니라 오프라인 매장에서도 단말기를 사용해서 암호화폐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예정이고요. 이는 비트페이 성장에 엄청난 가능성을 제공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들은 굉장히 흥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암호화폐 결제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암호화폐 생태계에도 좋겠죠. 자, 그리고 제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 이제 트레이딩에 자신이 있다 하시는 분들, 트레이딩 대회에 관련된 소식들을 몇 가지 가지고 와봤습니다. 글로벌 암호화폐 거래소 보부라는 곳이 있고요. 이들이 한국과 미국, 중국, 베트남을 대상으로 선물 트레이딩 최강자를 찾아라 이벤트를 진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트레이딩을 잘하는 사람들에게 상금도 수여하는 등 거래소를 알리기 위한 이벤트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베트남 트레이더가 지금 현재 1위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신 있으신 분들은 한번 뛰어들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이어서 마찬가지로 국제 암호화폐 거래 플랫폼이죠. 크립토닷컴에서도 앱에 이어서 거래소를 출시를 했죠. 그리고 여기에 이어서 거래소 토큰인 CRO 트레이딩 배틀을 또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총 상금은 5만 달러 상당의 CRO 토큰이 될 것이라고 하고요. 마찬가지로 트레이딩에 자신 있으신 분들께서는 한번 도전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크립토닷컴 같은 경우는 앱과 거래소가 연동이 되는데요. 관심 있으신 분들께서는 제 추천인 링크를 사용해 주시면 저에게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최근 비트코인 상승과 함께 OKX에서는 1381만 달러, 후오비에서는 1073만 달러, 비트맥스에서는 1428만 달러 규모의 무기한 선물 포지션이 청산이 돼버렸습니다. 사람들이 계속 떨어질 줄 알았겠죠. 어제 트레이더들도 막 9600, 9500, 9100까지 보고 있었는데 에라 하고 그냥 확 끌어올려버렸죠, 세력들이. 그래서 저도 어제 잠깐 이 멤버 영상에서 언급을 해드렸었는데 이 실력 있는 트레이더들은 상승장, 이 추세가 상승 추세일 때는 숏을 안 친다 그러죠. 그리고 반대로 생각해보면 하락 추세일 때는 당연한 이야기겠지만은 롱을 안 치고 숏을 치는 가능성이 기인한 그런 투자를 한다라고 합니다. 비트코인 아직도 강한 상승 추세를 보여주고 있죠. 숏을 치는 것은 굉장한 도박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게 되는데요.
이 비트코인이 최근에 잠깐 이렇게 조정받는 듯한 하락을 보여줬었는데 그 이유를 바로 시카고 상품 선물 거래소 CME 비트코인 선물 갭 때문이다 라고 뉴스 비트코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갭이 9,850달러에 있었는데 이번에 메꿔졌었다라는 것이죠. 메꾸자마자 다시 한번 바로 만불 위로 올라왔다. 이런 의견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앞서서 영상을 시작할 때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가격이 올라가는데도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조만간에 이런 흐름이 바뀔 수도 있다. 그렇게 됐을 때 알트코인들에게는 큰 타격을 주게 될 수도 있다라는 기사입니다. 근거는 굉장히 간단한데요. 비트코인 도미넌스 차트를 보시면은 하락형 쐐기 패턴을 만들고 있는 것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하락형 쐐기에서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상승으로 치닫게 될 때 그럴 가능성이 67% 정도라고 하죠. 그렇게 된다라면은 자연스럽게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올라가고 알트코인 도미넌스는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 패턴뿐만 아니라 히스토그램을 보시게 되면은 지금 불리시 다이버전스가 나오면서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위로 상승할 기반이 마련되고 있는 것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도미넌스가 올라가게 되면은 비트코인 가격도 같이 뛰게 될 것이라고 저희가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과연 어디까지 어떤 방식으로 올라가게 될지 그런 부분들도 기대가 많이 되는 상황이고요. 비트코인의 상승세는 갈수록 거세지는 듯합니다. 유명 암호화폐 분석가 이 사람은 스톡 투 플로우 모델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죠. 플랜 B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비트코인이 8,200달러 밑으로 떨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6,000달러 혹은 4,000달러 이하로 떨어질 확률은 거의 희박하다. 5월 반감기 이후 비트코인이 10,000달러 이상을 유지하는데 전혀 무리가 없을 것이고 반감기 이후 본격적인 불마켓이 나타나며 2021년 12월에는 10만 달러 1억이 넘는 비트코인 가격을 보게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작년부터 5,000달러에서 입을 쩍 벌리고 있었던 사람들 지금 심정이 어떨지 궁금한데요. 이 비트코인의 저력을 너무 우습게 본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사실은 세력의 농간이겠지만요. 자, 아무튼 비트코인이 8,200달러 아래로 떨어질 확률은 굉장히 희박하다라고 하고 지금 현재 강세를 보이고 있는 비트코인에 대해서 크립토 댕댕이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비트코인이 어디까지 올라갈지 모르겠다. 흥분되는 걸 이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마찬가지로 유명한 암호화폐 분석가 문 오버로드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이 지금부터 2만 달러까지 한 번에 쭉 가게 될 수도 있다 라고 뭐 거의 장난이겠지만은 그런 식으로 글을 남기기도 했었습니다. 그만큼 지금 분위기가 좋다라는 것이죠. 그 외에는 유명 분석가죠. 맥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의 상승을 예상을 하고 있지만은 이렇게 될 수도 있다라고 사람들에게 항상 주의해서 투자를 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지금부터 쭉 상승해가지고 1,480불에서 걸린 후 이 9,900불대까지 떨어지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어느 정도까지는 이제 예상을 해볼 수도 있는 그런 수치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몇 주 전만 해도 비트코인 8,000불대였습니다. 그 전에는 7,000불대였고요. 그런데 어느샌가 이렇게 크게 상승을 해버렸고 지금은 9,900, 9,800 이런 숫자를 들으면은 왠지 좀 너무 낮은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마저 들게 합니다. 자, 비트코인이 열심히 강세를 보여주고 있자 이에 질세라 폼플리아노 이런 트윗을 남기게 되는데요. 비트코인은 올해만 40% 이상 상승했다. 이것은 S&P나 다우지수에 비해서 월등한 상승이다 라고 하면서 자랑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야기하기를 미국의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이 중앙은행 뱅커들이 가격을 높게 올리려고 조작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비트코인의 수익률을 못 따라간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여기 있는 이 사람 피터 시프를 태그하면서 이런 식으로 약 올리는 듯한 짤을 게시하기도 했습니다. 자, 피터 시프 같은 경우는 지금 좀 속이 쓰리겠죠. 금값 같은 경우는 오히려 지금 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비트코인은 날개를 달고 날아가고 있습니다. 자, 비트코인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꾸준하게 튼튼히 기반을 다져가면서 상승할 수 있기를 바라보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또 인사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가격이 어디로 튈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방심은 금물이고요. 이런 정보들이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그리고 제가 계속해서 이 채널 유지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도움이 꼭 필요합니다. 바로 이 광고 영상 시청이죠. 광고가 마무리될 때까지 영상 시청 및 광고주 방문 여러분들께 꼭 부탁을 드리면서 전 다음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안전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